자, 이번엔 인문 6번 지문인데, 자, 일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굳이 다 읽으면서 헷갈릴 필요 없고요. 네 개는 틀린 거니까. 자, 종교에 관한 연구. 일단 첫 문단 마지막 문단 보면서 풀리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회학 이론, 파슨스의 기능 이론, 종교 연구의 도입, 그리고 파슨스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 뭐 어쩌고 저쩌고 목표 달성 세 번째 통합. 뭐 보니까 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에서 지금 요 이 문단에 나온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결국 종교 조직 역시 파슨스가 주장했던 적응 목표 달성 이 네 가지의 기능적 필수 요건이 종교 조직의 내입에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 조직과 사회학 이론의 사회적 환경 아니고요.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앞뒤만 보고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파슨스의 기능 이론, 파슨스 일단 나왔고, 기능 이론 나왔고, 종교 조직이 유지되는 조건, 사회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개가 필요한데, 종교 조직 역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사회 통합, 종교 조직의 역할,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중심으로 종교 조직의 한계와 문제점. 3번이 답인 것 같죠? 그쵸? 자,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관련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굳이 뭐 쭉 읽을 필요 없고 적응 부분만 봅시다. 사회 조직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되어 조직 내에서 적절히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1번 답 한 거 큰 의문 없죠? 파슨스의 기능 이론이 종교 연구에 도입됐는데 파슨스는 무슨 말을 했어요? 쭉 보니까 전부 다 파슨스의 이 기능 이론이에요. 그런데 파슨스가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의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조직이 유기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유지된다고요. 그리고 종교는 어때요? 이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원활하게 수행될 때 존속할 수 있다. 존속이 뭐예요? 유지죠. 그렇게 푼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인적, 물적 자원이 조달되어서 외부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이 지속적 조달. 외부로부터 자국 내 부족한 의사의 수를 충원하고자 전문 의료인에 대한 이민 장려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을 장려하는 거죠. 정책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조달시킬 수 있게 정책화하는 거죠. 맞네요. 기억. 인적, 물적 자원인데 여기선 물적 자원이죠. 물적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이건 뭐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조달한다는 거죠. 3번 니은이 뭐죠? 목표 달성. 사회 조직이 조직 내에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의 과정을 통해 조달된 자원들을 동원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다. 공통 목표를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발전 계획을 시행한 결과 자원들을 동원하여, 이 자원들을 동원한 건 맞는데 이 자원들이 적응해서 조달된 것일 수도 있고 조달 안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조달됐다는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조달을 한 거고, 조달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부족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면 조달할 필요가, 외부에서 조달할 필요 자체가 없었겠죠. 그쵸? 어찌됐건 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을 했다면은 적응해서 조달한 것 역시 동원이 됐을 거고, 적응 단계에서 조달하지 않았으면은 국가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거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네요. 4번 봅시다. 통합은 뭐죠? 사회 조직 내의 각 체계가 잘 통제되고 안정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제되고 안정된 일관성, 체계가 통제되고 일관성. 중앙집권, 지방분권, 통제, 일관성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분권은 뭐가 통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일관적인 거예요? 당연히 중앙이죠. 우리 국사에서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예시로 호족을 들죠. 호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을 내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왜냐면 지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통제와 일관성을 잃는 길이겠죠. 4번이 정반대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까지가 그냥 풀렸네요. 별거 안 읽고. 쭉 지문 흐름 처음에 파악한 거는 대충 느낌이 오나요? 처음에 딱 보고 여기서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파악을 했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문단 뒷문단이랑 지문 전체 흐름을 파악하려고 한 건데, 마침 운이 좋게 파슨스의 기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단부터 파슨스의 기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끝으로 잠재성은 쭉 파슨스의 기능 이론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분위기의 흐름에 반전이 없는 파슨스의 기능 이론에 대한 지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 이론과 종교를 연결시켜 가지고 첫 문단, 마지막 문단, 그리고 이 두 문단의 이 문단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고, 그러면 여기서 쭉 흐름을 보면서 온도상 뭐 차이가 없잖아요. 분위기상 차이가 없잖아. 분위기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직감을 했으면은 엄청난 변곡점? 내용의 변곡점? 이런 게 없어요. 항상 파슨스의 기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인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파슨스의 기능 이론에 대한 지문이야. 기능 이론만에 대한 지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다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이상한 말, 요상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는 지문을 다 읽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3번은) 뭘까요? 언제나 보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먼저 풀어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처음 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얘는 그냥 처음 보고 문제를 푸는 건데, 3번 보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읽어볼까요? 태평도,
자, 자, 여기까지 지금 읽어봤는데, 그냥 천천히 지금 같이 읽고 있죠.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것만 보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지문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파슨스의 기능이론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이론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슨스의 기능이론 그리고 종교에 관련한 기능이론과 종교를 연결시킨 지문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태평도 종교예요. 그러면 파슨스의 기능이론이 당연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기에서는. 자, 포교를 위해 자, 이렇게 퍼져나갔다. 자, 봅시다. 굳이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선교 활동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누가 벨 누르거나 똑똑똑 한 다음에 이거 잠시 설문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하다가 갑자기 종교 관련으로 넘어가는? 그게 바로 선교 활동입니다. 선교 활동을 제가 너무 안 좋은 표현으로 했는데 다른 종교, 기독교나 뭐 그런 데서 하는 선교 활동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급 관리와 빈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포교를 위해 제자들을 파견한 것, 여기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바로 선교 활동입니다. 선교를 찾아볼까요? 신도 모집, 조달,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굳이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교 활동이 뭔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교 빈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죠. 선교 하급관리와 빈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덩치가 커졌겠죠. 믿는 사람이 많아졌겠죠. 그러면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이건 그냥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거. 2번, 죄과에 대한 반성과 참회. 얻는 태평 세대는 태평도 신도들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인식이 되었겠군. 이거 지문 볼 필요도 없어요. 지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보고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종교를 왜 믿어? 그치?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있을 건데 그냥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거지, 이거는. 3번, 태평도 신자들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나요? 태평도를 해산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단결이 더 공고해지고 반정부적, 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화됐대요. 그래서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대요. 태평도 신자들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것은 일상적 세속 생활로부터 성스러운 종교 생활을 지키려 한 것이군. 이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건 뭐죠? 잠재성 동기화의 개념인데 사회 조직 내에 고유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화가 뭐예요? 동기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가는 입장과 같나요? 뒤집어 버리려고 한 거 아닌가요? 사회 조직 내에 고유하고 문화적인 가치, 이 한나라라는 사회 조직 안에 있던 고유하고 문화적인 가치, 이것을 유지해가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게 아니라 뒤집어 버리려고 한 거 아닐까요?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장각이 한나라를 멸하고 제위에 오르려고 한 것은 태평도의 본래 목표에서 다소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 있곤. 원래 목표가 뭐예요? 죄과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통한 태평세대를 태평도의 근본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나서 했는데, 그런데 이런 태평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왕조가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정부적 성향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장각이 한나라를 멸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 처음에 있던 거랑 살짝 바뀌어졌죠. 반정부적 성격이 생기면서 나타난 목표이기 때문에 원래 목표에 다소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장각이 교단 조직을 편성한 후에 이를 방이라는 장군을 통해 통솔하게 한 것은 종교 조직 내의 권위체계를 제도화? 이 4번을 목표 전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교 조직의 본래 목표가 멀어지거나 본래 종교적 목표를 대신하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장군, 권위체계 어딨어? 여기 있네요. 권위체계에 의해서 방이라는 특정한 직책으로 제도화된다. 게임할 때도 똑같아요. 길막, 북일막, 운영진, 행동대장 이런 거 주잖아요. 조폭 이런 데 조직에서도 똑같고, 우리 회사,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 반장, 부반장, 그리고 학생, 학급 임원, 학교, 전교, 학생회, 학생부 다 똑같은 거죠.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학생 주임, 뭐 그런 권위 체계가 다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문보다는 조금 더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봤어요. 이번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